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나 될까요? 참여연대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. 임금 체불 노동자의 경우 2019년 58만여 명에서 지난해 41만여 명을 기록했고요. 지난해 체불 금액도 1년 전보다 2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. 수치상으론 코로나19 이후 임금 체불 피해가 감소했는데요. 착시 효과일 뿐 임금 체불 규모는 여전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. 임금 체불을 적발할 근로감독 활동이 많이 줄어든 탓이라는 건데요. 지난해 근로감독을 벌인 사업장 수가 1년 전에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. 임금 체불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내가 받을 노동의 대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. 이럴 때 필요한 게 임금 명세서입니다.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모든 노동자가 임금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. 이 사업장 규모나 업종, 고용 형태와도 관계없습니다. 그렇다면 임금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? 노동자 정보와 임금 총액,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, 공제 내역까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 초과 근무를 한 월급제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를 사례로 보겠습니다. 세부 내역에 이처럼 항목별 금액이 나오고요. 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.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시간의 통상시급 그리고 가산 수당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오는데요. 지금까지 총액만 확인했다면 실제 초과 근무를 한 만큼의 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히 챙겨볼 수 있겠죠.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에도 몇 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받는지 임금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임금 명세서에는 특별한 서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데요.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됩니다.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회사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데요.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한 명당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하지만 제도 정착이 중요한 만큼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머니였습니다.